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육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저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또 양심에 정말 꺼리낌 없이 또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 백 관련해가지고 뇌물 수사를 받아야 된다. 뇌물 수사를.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은 본인이나 잘 하세요. 양심 같은 게 없나. 참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를 볼 때, 이재명 씨를 볼 때 여러 개를 느끼게 되는데, 일단 이 인성이 정말 개차반이죠. 네, 인성이 개차반이다. 자기 형수한테 욕하는 거 보세요. 이거는 이 진짜 도덕은 어떻습니까? 도덕은 아예 없다. 이거는 거론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도덕은 아예 거론 자체가 불가능하다. 네? 그럼 사상은 어떻냐? 사상 여러분. 네? 사상은. 네? 사상은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네?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이 철학적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네? 그렇죠? 얼마 전에도 여러분 지금 이재명 씨의 말이 굉장히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잖아요. 우리 북한에 예? 무슨 전범 김일성이와 테러범 김정일이가 우리를 노력을 폄하를 하지 마라. 심지어 그쪽 진영에 지금 이 퇴보 진영에 이 유시민이라는 이 정말 이분은 심지어 김정은이를 계몽군주라고 그쵸? 계몽군주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현실 인식이 안 되고 이 정도로 사상과 철학이 빈곤한 사람들, 네? 국가관이라고는 아예 10원어치도 없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개판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국가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마시가고 있다. 네? 국가 이 이데올로기 자체가 완전히 이제 이 박살이 나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재명이나 똥86 운동권이나 이런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예? 진짜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반드시 우리가 이 청산을 해야 된다.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똥86, 586 청산을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된다. 지금 이 똥86들, 이 똥86들, 이 과거에 이제 주체 사상을 받아들이고 반미 투쟁을 일삼던 자들이, 그죠? 일삼았던 자들이, 예? 이게 민주투사로 갑자기 막 둔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여러분,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다 민주투사냐? 예? 이게 참 저는 모르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막 인민민주주의자도 있을 거 아니야. 예? 예? 민중민주주의자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을 다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어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이야기가 3000% 빠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내용 들어가서 보면 지금 이 김건희 관련 이 디올백 관련해가지고 무슨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나 지금 재판도 똑바로 안 받고 있지 않으시.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지금 재판도 똑바로 안 받고 있다. 재판도 똑바로 안 받고 있다. 예? 이게 일반 국민들이었으면은 가능할 수도 없는, 일반 국민들 불가능한. 그러니까 특권 이 의식에 젖어 있고 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예?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정말 행위들이 참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본인 똑바로 수사를 받으시라고요. 예? 이재명 씨는 본인 똑바로 수사를 잘 받으세요. 최소한의 사람의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말하는 워딩도 얼마나 여러분 싸구려 갖고 저렴한지. 여러분 법으로 죽이려 했고 펜으로 죽이려 하다가 못 죽이니까 칼로 죽이려 했다는 이런 정말 이런 표현들을 야당 당 대표가 쓴다라는 것은 정말 기본적으로 자질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저렴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네? 상당히 저렴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절대로 이 대통령 후보가 돼서도 안 되고 나와서도 안 되고 대통령이 돼서도 안 되는 사람이 참 진짜 하늘이 대한민국을 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네? 진짜. 그리고 이상민 의원이 또 지금 핵식구를 날렸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주변의 성남시장일 때, 예? 경기도지사일 때 사건으로 20명이 구속이 됐어요. 여러분 몇 명이 구속이 됐어요? 20명이. 예? 본인만 지금 국회의원 방탄 조끼 있고, 국회의원 방탄 조끼 있고,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당 대표 감투 쓰고, 여당 당대표 감투 쓰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걸로 지금 버티게 하고 있다. 예? 얼마나 기가 찹니까, 진짜. 예? 이런 삼류들을 볼 때 여러분 참, 이게 이런 삼류들이 질비해 있는 정당의 지지율이 여러분 뭐 35%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인정을 해야 돼.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정말 어떻게 이런 애들하고 지금 저는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예? 기가 막힙니다. 예?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를 이런 게 없나 봐. 그러니까 얘네들 기본적으로 양심의 가책이 없어. 양심의 가책이 없어. 준법 정신도 없어. 준법 정신도 없어. 왜? 여러분 사회주의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소위 말해서 적색분자다. 여러분 적색분자, 유튜브는 적색분자라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적색분자. 여러분 이 적색분자죠. 홍스어펀스죠. 적색분자들, 요것들 여러분 사회주의자들, 얘네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법이라는 건 뭐예요? 얘네들은 법을 지키지 않아요. 예? 준법 의식, 준법 정신이 없고 법 의식이 없어요. 왜 그래 얘네들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얘네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 얘네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 에? 왜 이럴까? 응? 요 홍스어펀스, 이 사회주의 소셜리스트들, 커뮤니스트들, 이 종북 주사파들, 얘들은 왜 법의식이 이렇게 희박한 걸까? 빈약한 걸까? 여러분 막스 레닌주의에서 여러분 법이라는 거는 뭐예요? 계급 투쟁의 수단이란 말이야. 계급 투쟁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법률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정치에 복종을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律法为政治服务란 말이야. 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법률이라는 것은 정치를 위해 존재하는 거다. 정치를 위해 복무를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민주국가에서 법이라는 거는 뭐예요?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계급의 높낮이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되는 정말 그 양식이잖아요. 근데 요 적색분자들한테는 법이라는 것이 결코 그렇지가 않다.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 중국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국 공산당이, 여러분 자, 중국 공산당이 법의 통제를 받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법 위에 군림하죠. 그러니까 헌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중국 공산당을 견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의 어떤 걸림돌이 되는 헌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얘들이 수정을 해버리죠.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운동권도 그러니까 법을 다가가는 방식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여러분께서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가지고 이 참 일각에서는 대통령에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일각에서는 입장 표명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지금 막 의견들이 갈려요. 죄송합니다. 일각에서는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입장 표명하지 마라. 이렇게 의견들이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이 입장 표명 정도는 하는 것이 분명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 최재형이,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우익 스피커들은 이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 입장을 발표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사람의 이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걸어왔던 모든 이 정말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굉장히 삐뚤어진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그리고 이 사람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방송과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보내야 된다. 방송과 목소리를 내보내야 된다. 원래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러운 정치 공작이라는 사실이에요. 정치 공작입니다, 여러분. 불순한 목적을 띠고, 여러분, 이 시계에다가 여러분 몰카 설치해가지고 시계에다가 몰카 설치해놓고 가세요. 시계에다 몰카 설치해놓고 들어와서 불법 촬영한 거야. 불법 촬영한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은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불법으로 지금 정치 공작 들어간 거에 대해서 선을 그어줘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다.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못 받겠다. 이래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거를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김건희라는 사람 자체를 악마화 시켰거든. 악마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김건희라는 이름만 들었을 때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 어때요?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건희가 잘못한 게 없어. 근데도 이렇게 그냥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욕을 바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총선 전략으로 김건희를 들고 나온 거예요. 김건희 카드를 계속 물고 늘어지겠다. 김건희 카드를 계속 물고 늘어지겠다. 민주당의 총선 전략은 뭐라고요, 여러분? 김건희 카드다. 김건희 카드.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동훈 어제 아래 방송 찍을 때도 한동훈 관련해가지고 한동훈의 총선 전략 뭐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의,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도 다 수면 아래로 덮고 총선을 치르고 싶은 게 한동훈의 속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동훈의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이용하면서 끝까지 끌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사과를 한다고 한들 여러분, 이거 사과할 필요가 없어요. 정치 공작 당한 거를 왜 사과를 합니까? 그건 특정한 불순한 목적을 띠고 계속해서 지뢰밭을 만들고 상대를 완전히 진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잡아뜨리기 위해서 공작질을 하는 거를, 그러면은 이거를 공작질이 들어와서 불거질 때마다 계속해서 사과하고 무슨 입장 표명 방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공작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져야지. 이게 사라져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순간 또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단 말이야.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입장 표명 정도는 해야 된다. 입장 표명 정도는 해야 된다. 대통령께서 입장 표명 정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또 이거 득달같이 달려들 겁니다, 아마. 원래 그래요, 원래. 이상민 지금 의원도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 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에서 여러분 민주당에서 5선을 하셨기 때문에 이 당의 DNA를 알아. 여기는 사과한다고 넘어가고 받아주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사과를 하면 그 다음에 옷까지 벗겨놓으라고 막 진짜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상민 의원 지금 워딩만 살펴봐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특검하자 이렇게 물고 늘어지니 아주 질려버렸다. 국정조사를 하자, 특검하자,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해결 방법이 없다. 사실은 해결 방법이 없고,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의 이 집단 지성이 올라가야 된다.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올라가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죠. 네. 국민들의 머릿속에 정치 공작은 없어요. 정치 공작은 없어. 저 새끼들이 정치를 굉장히 더럽게 하는구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디올백만 있는 거야. 야, 300만 원짜리 디올백, 이 비싼 거, 이게 대한민국의 사실 현재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솔직히 이 수준이다. 네? 참 안타깝죠. 이런 거 볼 때도 참 애시당초에 참 정말 최재형이를 만났으면 안 되는데, 그거를 강력하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진짜 최재형 같은 이 정치 공작범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2부속실 설치를 해야 된다. 네? 보좌를 받아야 된다. 네? 신분이고 뭐고 내세워도 지금 김건희 여사는 반드시 제2부속실 설치를 해서 거기서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또 이런 사건 또 터집니다.